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참 대단합니다. 검은 월요일에서 하루 만에 붉은 또 화한 화요일로 분위기 반전을 이뤄냅니다. 다만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일단 출발은 하방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장으로 그려본 오늘장 개장전 모멘텀. 앞서 체크해보신 것처럼 보이시듯이 미국의 기술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단에서는 반도체주가 미국에서 약세를 보였고 이런 가운데서도 원전주는 강세. 바이오 관련해서는 머크와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상방 사이드카 6.8% 상승의 주역 반도체 이야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를 17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요 무려 11% 넘게 올랐죠. 애프터마켓에서도 이 상승폭은 잘 지켜졌는데 이 11%의 상승폭 2020년대 이후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시듯이 1입니다. 시계열을 더 길게 두고 보면요. 2008년 10월 30일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일간 상승률이었던 건데요. 이미 여러 번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거의 매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대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는 트렌드포스의 파격적인 전망 1분기 범용 D램 가격이 보이시듯이 전분기 대비 90% 넘게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 전해드렸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낸드에 주목합니다. 1분기 낸드 가격이 40%, 전분기 대비 4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앞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간밤 미증시 분위기는 조금 사뭇 달랐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오픈 AI와의 불화설, 물론 젠스당 엔비디아 CEO는 드라마는 없다며 반박을 하긴 했으나 엔비디아 주가가 2.8% 밀렸고요. 마이크론이 4.2%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메모리주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업황 호황 속에서 비교적인 선방, 강세를 보여주고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요, AMD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보이시듯이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예상을 상회했고요. 다음 분기죠. 1분기 매출 전망 역시 예상을 상회. 이 매출 안에는요, 중국량 판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5% 하락 중인데요. CNBC는 세론에 일각에서 은근히 기대했던 위스퍼 넘버 심리적인 수치를 전망에 있어서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 속에서 현재 밀리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급등 이후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오늘장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이 어떻게 반영할지가 바로 오늘장 주요 관전 포인트이겠고요. 이어서 시장 이야기, 큰 틀에서의 이야기와도 결이 같은데 여당의 코스피 5천 특위 5천선 달성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과제를 함께 부각시켰는데 보이시듯이 새로운 과제에는요.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중복 상장 제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머니무브,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메시지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일단 어제 법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5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는데요. 2월 말, 3월 초 처리한다는 계획 속에서 결국 3월 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 계속해서 추진 과정, 이 프로세스는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앞서 확인해본 예탁금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늘어나고 있는 거래대금 그리고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까지 이 가운데서 증권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집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워낙 증권주들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 보니 증권가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증권가 평균 목표가 위로 올라온 종목들이 다수 보입니다. 여기에는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이 해당이 됩니다. 증권주도 비슷하게 워낙 증시가 강하니 기존의 논리로는 주가 상승을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건 아닌지 시장의 시선이 아직 비교적 덜 오른, 그러니까 보시듯이 괴리율 남아있는 종목으로 향할지, 그리고 증권가에서 증시 화랑 속에서 계속해서 이미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의 목표가를 올려잡는지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 막판에는요, 재건주가 급등을 했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4일에서 5일 재개가 된다는 소식. 이미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부각이 됐던 내용인데 시장에서 막판에서 부각이 된 건 외신들의 보도였습니다. 보이듯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의 핵심, 향후 체결된 휴전 협정을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위반을 할 경우 유럽과 미국이 공동으로 단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같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해당 내용을 즉각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종전안이 아니라 집행 플랜 정도의 계획이 일단은 공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요, 러시아가 혹한기 우크라이나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잠시 멈췄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재개했고, 새벽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두고 미국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2차 우크라이나 3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차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마찬가지로 변수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종전 그리고 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재건주들은 추가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테마에 그칠 것인지 혹은 실제 수혜가 있을지는 생각해 볼 지점이 되겠죠. 그렇게 실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을 함께 분류를 해봤습니다. 건설주 안에서는요, 보이시듯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과 같은 종목들 MOU 혹은 자회사를 가지고 실질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종 안에서는요, 보시듯이 HD현대건설기계와 HC현대인프라코어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장 점유율 1, 2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디테일한 재건주 전략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관련해서는요, 머크와 화이자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머크하면 자연스럽게 알테오젠이 떠오르죠.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키투르다 큐렉스를 포함한 키투르다 매출은 보이시듯이 예상을 상회했고요. 여기에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한 물질이죠. 에피노페그로트와 관련해서 메시 임상 이상을 언급하게 됩니다. 지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 자료에서 빠졌던 부분이었다 보니 이번 언급으로 이 우려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듯이 차세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전략을 공개하게 됐는데 D&D 파마텍이 메세라에 이전했던 펩타이드 방식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발표들을 소화하면서 앞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개장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죠. 업종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6시 마감한 야간 선물 미증시 숨고르기를 반영해서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밀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죠. 2일 기준으로 증시 주변 자금인 예탁금은 보시듯이 111조 원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고까지 올랐고요. 불과 7일 전만 해도 100조 원 미만대였는데 빠르게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증시로의 머니무브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어제 아마 이런 기사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용융자, 그러니까 빌려서 투자하는 자금이 30조 원을 돌파했고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 소진을 이유로 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는 내용들 말입니다. 과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듯 현재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은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장중 오늘장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나갈지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이충현 대표와 함께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증시, 오늘도 자세한 뉴스 통해서 분석 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워시 쇼크 속에서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월요일에는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 반전을 이뤄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한국 증시 시가총액 합산 규모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무려 시가총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2%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고 머니무브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간밤에는 또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보이시듯이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시장이 강하다 보니 변동성을 이제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 변동성에 익숙해져야 되는 장세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증시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팔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 보자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워시 쇼크로 인해서 은이 뭐 30% 하락을 하고
월요일에는 이제 코스피에 이제 사이드카가 반대로 이제 하락으로 걸리고,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팔았어야 됐는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제가 되니까 안 팔길 잘했다. 그러니까 그거라는 게 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의 자산이 5% 10% 이상의 변동이 된다라는 거, 이건 또 레버리지가 없을 때의 가정이고, 레버리지가 있다면 나의 자산이 하루에 10에서 20%가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하는 건데,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빌미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보인 상태에서 옆을 치면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 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면 소스라치게 놀라듯 약간 그러한 느낌의 시장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저께는 코스피가 5천선까지 조정을 받고 하다가 어제는 또 급등을 6.8%나 지수가 움직이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1, 2년 전 아니면 3, 4년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지수가 2%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였다였는데, 이제는 그 2%가 뭐 3분, 5분 만에 움직이다 보니 그러니까요. 네. 그 변동성에 익숙해지기가 사실 쉽지 않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정상적인가를 한다면은 사실 이게 또 정상은 아닌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가 어제는 11% 오르고,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 환율, 금리, 그리고 뭐 원자재, 글로벌 위험 선호, 뭐 어떠한 투자 심리가 전개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는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현대차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봤을 때,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어쩔 수 없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올라갈 때 다 사지 말고 그냥 빠질 때 사라. 근데 이러한 말들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포모도 오는 것 같아요. 네. 마냥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어제 왜 안 샀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껄이라는 뭐 단어로 많은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월요일에 찬스다라고 해서 많이 샀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아까 실행으로 어렵다고 한 게, 또 막상 그렇게 빠지면 더 빠질까 봐, 그럼 더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면 또 못 사고, 근데 그러다가 또 어제처럼 올라버리면 또 살 걸, 또 왜 그랬지, 이런 게 전개가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올바른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맞을까?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벌었다던데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 사야 된다. 그거는 기업 가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만 바로 무리를 하는 경우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전에 샀었던 사람들의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나.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이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익숙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 대한 디테일들을 좀 공부해 나가는 게 오히려 마음을 다잡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의 급등의 주역 바로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보통주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20만 전자, 120만 닉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도달은 좀 눈앞에 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코스피가 전 세계 한 15위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좀 바라보는 목표 주가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우르는 이런 반도체 테크에 대한 JP모건의 의견은 낸드 업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아시아 주요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얘기가 좀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이 가속화 단계에 있고, 그리고 기업용 SSD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대전제가 좀 깔려 있는데, 삼성전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목표 주가를 보면 평균이 21만 1,000원 수준입니다. 그 전에 이제 나왔었던 보고서들의 평균은 17만 원이었으니까 한 30% 정도 이제 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JP모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AI 추론을 위한 고성능 TLC 제품 수요 가속화에 따른 수혜를 전망을 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기는 목표 주가를 24만 원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기존의 증권사들보다는 좀 더 높은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SK하이닉스를 보면은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115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직전에는 한 88만 원 수준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상승이 되었고, JP모건은 AI 추론 부하 증가로 인한 낸드 시장 확장을 강조하면서 목표 주가를 12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모두 우리나라 증권사 타겟 프라이스보다 더 높게 제시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20만 전자, 120만 익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실적은 밸류에이션은 알파가 되고 지금 시점은 수급이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20만 전자, 120만 익스의 여부가 좀 판가름이 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흔들렸고 엔비디아도 한 2.2% 넘게 밀렸고 마이크론은 4%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 워낙 반도체 투톱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사례가 제 기억에 지난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대체 거래소에서 막 3, 4% 빠져고 나서 오히려 9시 이후에 봤을 때 플러스로 전환됐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빠지면 빠지면 기회다, 사자라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투자자 예탁 잔고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블랙몬데이에 기관과 외국인이 그렇게 팔 때 개인이 4조 5천억을 매수하고 어제 올랐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사실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다 수급으로 끌어올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물론 이제 뭐 대체 거래소에서는 하락 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결국 또 투자자 예탁 잔고에 기반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되냐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낸드인데 낸드와 관련되어 있는 샌디스크는 오히려 또 간밤 미증시에서 이런 와중에서도 4.5%나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이후에 반도체 투톱 흐름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선을 우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빅테크들 우주 패권 전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황 함께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 AI 전쟁의 무대가 지상을 떠나 우주 궤도로 올라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AI 기업 xAI가 전격 합병하면서 기업 가치 약 1,811조 원의 괴물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합병의 핵심은 지상 데이터 센터의 한계를 우주에서 해결하겠다는 머스크의 야심찬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인데요. 다른 빅테크들 역시 궤도를 뛰어들면서 이미 우주 패권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왜 빅테크들은 앞다투어 우주로 향할까요? 답은 전력과 냉각에 있습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지상의 전력망은 이미 과부하 수준인데요. 냉각 수소에 의해 환경 부담도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반면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물 없이도 복사 냉각을 통해서 열을 식힐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 3년 내에 우주가 가장 저렴한 AI 연산 장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만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은 2027년 위성 발사를 예고했고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연계 중입니다. 또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는 우주에서 엔비디아 GPU로 구글 AI 모델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역시 알리바바 모델을 위성에서 구동하며 추격 중이고요. 2031년이면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은 약 5,700억 달러 규모까지 급팽창할 전망입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흐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다음 달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부품사들과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 만큼 관련 기업들의 투자 인사이트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이 지구는 좀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우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제 나온 소식이죠. 스페이스 X 그리고 또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합병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핵심 사업을 좀 비교해 보면 스페이스 X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유일의 재사용 로켓 발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xAI는 그록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둘을 합치겠다는 건 결국에는 우주에서의 AI 사업,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에 힘을 실겠다라는 맥락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보이시듯이 어제 관련주들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부터 미래에셋 증권 등등등 다양한 우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관련 종목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게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안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생각하는 고성장 산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주로 끌고 간다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직통합 혁신 엔진이다 이런 표현 자체에서는 결국 두 기업의 강점을 모아서 차라리 이제 서로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 내재화를 한다라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앞서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조금 덧붙이기만 하면 데이터 센터가 확장을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사업이 중단이 됐었고 심지어 지난해 2분기 미국에서만 데이터 센터 건설이 20개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거랑 연결을 굳이 짓는 걸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이쪽이랑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확실히 약간 탈지구를 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지금 지구에는 다 영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태양광을 또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한 위성을 발사해서 우주에서 구글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도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발사 비용 그리고 이런 복잡성 그리고 높은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아니라 또 나중에 생길 기업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꼭 거기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그거는 누구 책임인가? 네, 누구의 책임인가?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가면은 거기에는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럼 이건 누가 하고 이건 누가 하고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럼 누가 또 정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뭐 너무 나중 얘기여서 지금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한 복잡성은 하나씩 제기가 될 거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이 끝을 향해 갈 수 있는 종착지가 아닐까라는 점에서 어찌되었든 완전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또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일단은 상장이나 이런 부분 전까지는 이런 모멘텀에 의한 주식에 대한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 인한 주가 움직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3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상장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이 연기가 오늘장 혹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의 부담이 될지 아니면 스페이스 X IPO 기대감이 더 크니까 이 연기는 어차피 진행될 거야 라는 맥락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또한 빠지면 또 사야 된다라는 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또 바닥에서도 반발 역시나 매수세가 수급이네요. 네. 제가 방송하면서 수급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약간 악재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주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거다 보니 모멘텀이 남아있다면 따로 보고 계신 중소형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러한 섹터에서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일전에 해당 주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주를 사는 게 사실 여기선 중소형주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 때문인가요? 뭐 이게 컨셉은 다 다릅니다. 이게 투자한 지분 가치에 의한 것으로 부각이 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뭐 관련한 사업적인 관련 연관성이 있어서 부각되는 것도 있는데 워낙
종목의 수가 예를 들면 그거죠. 반도체 우리나라 소부장 몇 개 하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관련이 있는 관련주는 예를 들면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몇 개야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금은 한정적으로 쏠리게 될 거고, 그럼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 뭘까? 그런 기업들을 그냥 차라리 그쪽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HVM, 세아베스틸 지주, 스피어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제 정세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지금 종전을 위한 3자 회담이 재개가 됐습니다. 4일에서 5일 시작이 되는데 재건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단적인 예로 들어보자면 중동과 관련해서 이란 뉴스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한다는 소식 속에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가 오늘 또 아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항상 이렇게 국제 정세 소식은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 어제 급등한 재건주들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해집니다. 재건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재건은 작년부터 끝난다고 했는데 이제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변동성을 키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측이 2월 4, 5일에 회동을 할 예정이다. 위반을 하게 되면은 외교적인 경고, 2단계로 EU가 개입, 72시간 이후 여러 가지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약간 양치기 소년을 넘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 진짜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어제 그래서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좀 장중에 반응을 하긴 했었거든요. 장 막판에 급등했더라고요. 네, HD 건설기계도 26%, 그리고 SG도 22%, 대동기어도 17%, SY스텍도 16% 오르면서 해당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알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의 푸틴의 생각,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 그리고 다 우리가 해서 결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사실 뭔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찍는 거에 가까워서 그런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또 수급적인 부분을 이용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2월 4, 5일 회담 전까지는 단기적인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오히려 세론이 나올지, 그때부터 정말 탄력을 받아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지, 그때는 또 충분히 저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모멘텀을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건주들은 단기적인 모멘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뉴스 하나 더 함께 확인을 해보면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사위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어제 밝히면서 5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좀 무산이 된 상황.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2월 말에서 3월 초 처리, 이 일정 속에서 결국에는 3월에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 지연이라면 지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주들, 지주사, 증권주들 이 기대감 속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차 상법 개정안이 3월로 연기됐는데 어제 관련주들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연기되면 안 좋은 거라는 그런 논리도 사실 의미가 없어진 지금 시장이지 않을까. 연기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주환원 강화 방향성은 유지가 될 거고, 1년 내 소각 의무, 기존 자사주 6개월 유예 여러 가지 방지 목적들이 있을 거다. 근데 어쨌든 3월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차피 될 거다라는 이러한 관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증권주들의 목표가가 과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가 더 클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예탁잔고가 110조가 넘은 이 시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이 이 회사들의 수익에 더 큰 영향을 줄까라고 한다면은 어제의 관점은 주가의 상승이 컸었던 거를 감안을 한다면 브로커리지 수익에 따른 수익 증가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요즘에 또 언론 기사들 보면은 증권사 지점이 지금 굉장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증권주에 지금 영향을 더 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월로 연기됐다고 해서 그걸로 인한 실망 매물, 사실 그걸로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큰 영향은 없었고,
일단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더 강화가 돼서 수혜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호재로 또 작용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방금 화면으로 나간 자료입니다. 증권가 평균 목표가랑 일부 증권주랑 어제 좀 비교를 해보니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은 증권가 평균 목표가보다 지금 3일 종가가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증권가 목표가보다 더 많이 실제 주가는 오르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미래에셋,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지금 목표가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이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요즘에 또 보면은 하도 이제 증권사에 대한 뭐 신뢰도가 되게 떨어졌다라는 뭐 언론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투자자에 알아서 이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괴리가 원래 괴리를 낸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40%가 있습니다. 40%보다 더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증권사의 다 내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목표 주가를 이제 투자 의견을 뭐 바이에서 중립으로 낮추던가 그래서 커버리지를 끝내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탁 잔고에 의한 수익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회사의 예를 들면 뭐 올해나 내년에 뭐 단기 순이익이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PER을 곱하면은 목표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존에 이렇게 주가가 뭐 5만 전자 10만 원, 15만 원 올라갈 때마다 증권사 보고서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이게 되면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거를 후행적인 거네요. 후행적일 수도 있고 오르기 전에 미리 또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후행적인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해당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조만간 증권사에서 상향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어떻게 내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